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한 느낌. 별일 없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뭘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당뇨 시리즈 7편을 내보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병 치료나 합병증 예방보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편의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건 병원 가는 방법이 아니라 병원 안 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픈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사는 방법. 매일매일 활력 넘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면서 사는 이야기. 딱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 이 세 가지입니다. 에이, 그런 거야 누가 모르나요?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화가 나고 건강이 안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방법들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7시간 자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건강식만 먹어라, 마이너스 이런 말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4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평생 건강의 비밀을 다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하게 되고 폭식하면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식욕이 폭발하고 특히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푹 자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면 건강한 음식이 당깁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세요. 반대로 늘 피곤하고 아픈 분들은 이 세 가지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80점짜리 건강법입니다. 100점 맞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하게 즐기면서 80점만 유지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엔 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쁜데 언제 자냐, 자는 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잠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6시간 자고 18시간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보다 8시간 자고 16시간 효율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일찍 자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대신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상시간을 고정하세요. 역설적이죠? 잘 자려면 취침 시간이 아니라 기상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어제 몇 시에 잤든 상관없이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요. 당연히 졸립니다. 그런데 3일, 4일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밤 10일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맞춰지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늦잠 자면 월요일에 또 망가집니다. 그러니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대신 낮잠으로 보충하는 건 괜찮아요. 두 번째, 저녁 6시 이후엔 카페인 끊으세요.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셔도 잘 자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잠들 수는 있어도 깊은 잠을 못 자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이에요. 저녁 7시에 커피 마시면 자정에도 절반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후 6시 이후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다 끊으세요. 대신 뭘 마실까요? 따뜻한 물, 캐모마일차,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특히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술도 수면의 적입니다. 술 마시면 잘 자요 하시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잠들기는 쉽지만 중간에 자꾸 깨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세 번째,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자는 곳이라고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특히 휴대폰이 문제예요.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콘텐츠입니다. 뉴스 보다가 화나고 SNS 보다가 비교하고 유튜브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침실에 들어가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이게 진짜 꿀잠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18도에서 20도가 적정합니다. 조금 시원한 게 잠자기 좋아요.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칩니다. 네 번째, 수면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야,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시 따뜻한 물로 샤워. 10시 20분 가볍게 스트레칭 5분. 10시 30분 책 읽기 20분. 11시 불 끄고 취침.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10시만 되면 몸이 자동으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특히 샤워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때 졸음이 옵니다. 샤워 후 30분 1시간 뒤가 잠들기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다섯 번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수면은 낮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빛으로 조절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최소 10분 이상. 이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그러면 밤이 되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려집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이 리듬이 깨져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햇빛은 공짜 수면제예요. 그리고 낮에 적당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이 안 피곤해서 잠이 안 와요. 저녁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장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은 현실성이 없어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매일 생깁니다. 직장 상사, 배우자, 자식,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컵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물이 조금씩 차올라요. 직장에서 한 컵, 집에서 한 컵, 뉴스 보다가 한 컵. 이렇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컵이 넘쳐요. 그때 우리는 폭발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컵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치지 않아요. 우리도 그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으로 즉시 진정하세요. 화났을 때, 불안할 때, 짜증날 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7-8 호흡법이라고. 간단해요. 4초 동안 코로 숨 들이마시기, 7초 동안 숨 참기,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이걸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숨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회의 중에, 운전 중에, 누가 화나게 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는 머리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몸에도 쌓입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어깨가 굽고 목이 뻐근해집니다. 이걸 풀려면 움직여야 해요. 격렬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신기하게 기분이 풀립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화났을 때 집에만 있으면 더 화나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것만으로도 50%는 풀립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아주 좋아요. 특히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같이 풀립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중년이 되면 나만의 시간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죠. 직장, 가족, 부모님, 자식.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탈나요. 내가 비어버립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멍 때려도 좋아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봐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산책하기, 명상하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10분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끄세요. 가족한테도 10분만 혼자 있을게 하고 선언하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중년의 스트레스 중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남들한테 뭐라고 안 보여야 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나요?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8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60점만 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대충 하자. 청소 대충, 요리 대충, 일 대충. 그래도 세상은 안 망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 끄세요. 남들이 보여주는 건 다 편집된 모습입니다. 현실은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비교는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식습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건강식이라는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맛없고 재미없고 지속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금지가 없습니다. 뭐든 먹어도 돼요. 대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즐기면서 건강하게 먹기. 우리가 먹는 건 영양소만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도 건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고플 때만 먹으세요.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요. 시간이 되면 먹고, 심심하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이게 문제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뭔가 먹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 지금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한 건가? 진짜 배고픈 게 아니면 안 먹어도 돼요. 대신 물 한 잔 마시거나 밖에 나가서 걷거나 다른 일을 하세요. 배고플 때만 먹으면 양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훨씬 맛있게 느껴집니다.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진짜 꿀맛이에요. 두 번째, 천천히 씹어서 먹으세요. 한 입에 30번 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키기 어렵죠? 저도 못 지켜요. 그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젓가락 내려놓기입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세요. 다 삼킨 후에 다시 젓가락을 들어서 다음 한 입을 떠요. 이렇게만 해도 식사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포만감이 와요.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20분 걸려요. 빨리 먹으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양이 자동으로 줄고 소화도 잘 되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집니다. 좋은 일만 있어요. 세 번째, 컬러풀하게 먹으세요. 건강식이라고 하면 닭가슴살, 브로콜리, 현미밥 이런 거 떠올리시죠? 지겨워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접시를 다채로운 색으로 채우는 겁니다. 빨강 마이너스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주황 마이너스 당근, 고구마, 귤 노랑 마이너스 바나나, 옥수수 달걀 초록, 마이너스 시금치, 오이, 브로콜리 보라 마이너스 가지, 포도, 양배추. 이렇게 여러 색깔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영양소가 고루 섭취됩니다.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예뻐요.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건강식도 맛있고 예쁠 수 있어요. 한 끼에 최소 3가지 색은 넣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사예요. 네 번째, 80% 배부르면 멈추세요. 배불러서 허리띠 풀어야 할 정도로 먹지 마세요. 80%만 채우고 멈추세요. 에이, 남기기 아까운데 하시죠? 그럼 처음부터 적게 담으세요. 부족하면 나중에 더 먹으면 돼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하라치부라고 배의 80%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힘들어요.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고 식곤증도 오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마치세요. 30분 지나면 충분히 배부른 걸 느낄 거예요. 다섯 번째, 죄책감 없이 먹으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피자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떡볶이, 라면 다 먹어도 됩니다. 대신 2가지만 지키세요. 1.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먹기. 2. 먹을 때는 죄책감 없이 100% 즐기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치킨 먹으면서 에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즐기지도 못해요. 최악이에요. 차라리 확실하게 결정하세요. 오늘은 치킨의 날 하고 실컷 즐기세요. 대신 내일은 다시 건강하게 먹으면 돼요. 인생은 균형이에요. 매일 완벽하게 먹는 것보다 80%는 건강하게 먹고 20%는 자유롭게 먹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건강은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니에요. 평생의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실천하나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내일부터 3가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3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주차 딱 하나만 고르세요.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혹은 가장 절실한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다 기상시간 고정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호흡법부터, 식사가 불규칙하다 천천히 먹기부터 하나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연습하세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2주차 2번째 습관 추가. 1주차에 선택한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면 2번째를 추가하세요. 예.
기상시간 고정 낮에 햇빛 쬐기. 호흡법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 천천히 먹기 컬러풀하게 먹기.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3주차 이후 나만의 루틴 만들기. 3주 정도 지나면 여러 개가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루틴. 7시 기상. 햇빛 쬐며 스트레칭. 천천히 아침 식사. 저녁 루틴. 10분 산책. 호흡 명상. 따뜻한 샤워. 11시 취침.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 지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즐겁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제 늦게 잤다고, 오늘 폭식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